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새벽 안개가 물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산꼬라천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른 사내 영달은 지게를 벗어 바위에 걸쳐놓고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물가 쪽, 저 버드나무 그늘 아래 뭔가 하얀 것이 보였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니 젊은 여인이 얼굴을 진흙탕에 묻은 채 엎드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영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고 여인의 코 밑에 손등을 가져다 댔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숨결이 느껴졌다. 아직 살아있어. 그는 재빨리 여인을 업었다. 젖은 치마가 그의 등을 적시고 차가운 물기가 속옷까지 스며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게는 그대로 둔 채 그는 산길을 한 걸음에 내려갔다. 영달의 초가집은 산골 끝자락에 외따로 서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찬 기운이 코를 찔렀다. 아궁이는 식은 지 오래였다. 아이고, 방이 다 식었구만. 그는 서둘러 여인을 온돌방에 눕히고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장작을 지폈다. 대야에 물을 길어다 헝겊을 적셔 여인의 얼굴과 손에 묻은 흙을 조심스레 닦아냈다. 팔과 이마에는 가시에 긁힌 듯한 붉은 자국들이 가득했다.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것이야? 영달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인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호흡을 살피고 이불을 덮어주기를 반복했다. 괜찮겠지? 죽으면 안 되는디. 창밖에서는 빗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틀이 지나도록 여인은 눈을 뜨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방 안에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때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낯선 방, 낯선 냄새. 살았구나. 근데 여기가 어디지? 여인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일단 주위를 살폈다. 낡았지만 깨끗한 방. 구석에는 대야와 젖은 수건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물동이를 든 영달이 들어왔다.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다급히 물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여기는 산골, 제 집이오. 여인은 그의 말투를 유심히 살폈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 물가에 쓰러져 있었소. 그래서 업고 왔지요. 그럼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영달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저 냇가에 쓰러져 계시길래 업고 왔을 뿐인데. 여인은 영달의 어눌한 말투와 어색한 손짓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산에 뭔가 이상한데? 여인은 일부러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정말 감사하옵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이오. 영달은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었다. 곧 이내 여인이 급히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저기 혹시 제가 무언가를 안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따리 같은 것을... 영달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었소. 그냥 물가에.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속으로 중얼거렸다. 목숨 걸고 훔쳐나온 건데 물에 떠내려갔나 보군. 중요한 물건이었소? 네, 제 전 재산이었사옵니다. 영달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안 됐구려. 여인은 영달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혼자 사시나이까? 네, 오래 혼자. 가족은 안 계시옵니까? 다 가셨소.
어머님도, 아버님도. 영달은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보아하니 이놈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여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영달이 부엌으로 죽을 끓이러 나간 사이 여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이불, 해진 옷가지, 텅 빈 장롱, 가난한 사내의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진 건 하나도 없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오두막, 마을과는 한참 떨어져 있었다. 이런 곳이라면 당분간 숨기엔 딱이지. 게다가 저 산에는 머리도 모자라 보이니 다루기도 쉽겠어. 향숙은 속으로 씩 웃으며 다시 누웠다. 대감댁에선 벌써 난리가 났겠지? 여종 향수기가 금은보화를 훔쳐 달아났다고 포졸들이 사방을 뒤지고 있을 거야. 한 달쯤은, 아니, 더 오래 숨어 있어야 해.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내 이름이 사라질 때까지. 바로 그때 영달이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변변찮지만 드셔보시오. 아이고,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향숙은 일부러 수줍게 웃으며 죽을 받았다. 그리고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어머, 맛있사옵니다. 어쩜 손재주도 이리 좋으신지. 아니, 뭐 그냥 죽일 뿐인디요. 허허허. 영달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대감댁에서 금은 폐물을 훔쳐 달아난 여종 향숙은 산골 초가의 바보사내 영달과 함께 살게 되었다. 며칠을 먹이고 재워준 사내가 미련하리만큼 순박하자 향숙은 속으로 마음을 굳혔다. 당분간은 이 바보를 이용해야겠어. 밥이나 얻어먹으며 지내다가 돈이 좀 모이면 그때 떠나면 되지. 어느 날 저녁 향숙은 일부러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영달 곁으로 다가앉았다. 저기, 서방님. 네? 네? 영달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향숙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건 처음이었다. 이 산 속엔 우리 둘밖에 없지 않사와요? 그렇지요. 사람이라고는 나 말고는 없소. 향숙은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그냥 제 서방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각시해드릴게요. 영달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예? 서방이라니. 어차피 둘이 사는 세상인데 남이 뭐라 하겠사와요? 혹 서방님께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신다면 그저 못 들은 일로 하지요. 아니요. 싫지 않소. 전혀. 영달은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다. 향숙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럼 오늘부터 서방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영달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었다. 예, 좋소. 정말 좋소. 향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 바보 같은 놈. 각시란 말 한마디에 저리도 좋아하다니. 참 다루기 쉬운 놈이야. 그날 이후 향숙은 영달을 서방님이라 불렀고 영달은 그녀를 각시라 불렀다. 향숙은 낮이면 방 안에서 노을빛 치마를 주무르며 빈둥거렸고 영달은 새벽마다 나무하러 산으로 올랐다. 저녁이면 영달은 땀에 젖은 옷차림으로 돌아와 향숙이 내미는 찬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어느 날 저녁 향숙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왜요? 각시? 오늘은 닭을 푹 고아 먹고 싶은데요. 닭을요? 며칠째 된장국에 나물만 먹었더니 속이 허하옵니다. 고기가 너무 당기는데 닭 한 마리만 사다 주시면 안 되겠사와요? 영달은 잠시 망설였다. 닭 한 마리 값이면 나무를 사흘은 해야 했다. 근데 그게 값이 좀 나가서. 에이, 서방님. 제가 각시가 되어드렸는데 닭 한 마리도 사주시기 싫으신가요? 향숙은 일부러 삐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그럼 사다 주시는 거죠?
네, 네, 알았어. 내일 나무를 더 많이 해서 장에 팔고 오리다. 어머, 정말요? 전 서방님밖에 없다니까요. 향숙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다. 영달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달콤했지만 그 속엔 이미 계산된 그림자가 비쳤다. 그 후로 영달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지고 먼 길이를 걸어 장터로 갔다. 그 돈으로 향숙이 원하는 것들을 사다 바쳤다. 천조각 비녀, 고깃덩이, 엿떡. 향숙이 무엇을 말해도 영달은 거절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향숙이 솥뚜껑을 들추며 말했다. 오늘은 닭이 아주 푹 익었어요. 서방님, 이리 와 앉으시지요. 네,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고기를 보며 영달은 침을 꿀꺽 삼켰다. 많이 드세요, 서방님. 각 씨는 더 안 드시오? 전 배불러요. 서방님 많이 드세요. 향숙은 닭다리를 영달의 그릇에 올려놓으며 웃었다. 고맙소, 각 씨. 뭘요? 당연한 걸요. 향숙은 살짝 눈웃음을 치며 물었다. 그나저나 서방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무엇이오? 서방님께서는 태어나실 적부터 말씀이 느리셨나이까? 영달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요. 그럼 원래는 똑똑했다 하더이다. 향숙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럼 어쩌다가 영달은 멀리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흐려지며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다. 그게 제가 10살 적이었소. 15년 전 10살 무렵의 영달은 대감댁 노비의 아들이었다. 그 집의 딸 수연과는 같은 또래로 어려서부터 몰래 정을 쌓았다. 봄이면 뒷동산에서 나비를 잡고 저녁이 되면 장독대 뒤편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깔깔 웃었다. 영달아, 내일도 놀자. 아씨, 또 들키면 어쩌시라고요? 괜찮아. 아버진 모를 거야. 그 시절의 영달은 영리하고 눈빛이 반짝였다. 대감댁 머슴들도 저 아이는 글만 배우면 큰 인물 되겠네 하며 칭찬할 정도였다. 어느 날 두 아이는 대감댁 담장 뒤 동네 뒷길에서 놀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고 먼 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영달아, 어서 피해라! 저기 말이 온다! 어디요? 순간 골목 모퉁이를 돌아 달려오던 말 한 필이 고삐가 끊어진 채 미친 듯이 질주해왔다. 순식간에 말은 수연의 눈앞까지 치달았다. 영달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들어 수연을 껴안고 뒹굴었다. 그의 머리가 뒤편의 큰 돌에 부딪히며 묵직한 소리와 함께 피가 번졌다. 영달아! 영달아! 눈 좀 떠봐. 수연이 울부짖었다. 영달은 흐릿하게 웃음을 짓고 아씨, 안 다치셨죠? 하고 중얼거린 뒤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영달의 말은 느려지고 눈빛은 어딘가 멍해졌다. 대감댁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놈은 이제 쓸모 없어졌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달의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병든 어머니와 함께 산골로 쫓겨났다. 떠나는 날, 수연은 몰래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머리끝을 묶고 있던 나비 수놓은 붉은 댕기를 풀어 영달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이건 내 보물이야. 나중에 다시 만나면 꼭 돌려줘야 해. 미안해, 영달아.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영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그 붉은 댕기를 고이 간직하며 세월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10살 소년이던 영달은 이제 느린 사내가 되어 산골 끝자락의 초가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닭국의 김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부터 말이 더뎌지고
머리가 자꾸 멍해졌어. 영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영달아,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하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와요. 향숙은 그런 글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불쌍한 놈.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어쨌든 지금은 바보일 뿐이고 내가 이용하기엔 딱 좋은 놈이지. 시간이 흘러 닭고기를 함께 나누던 날로부터 1달, 2달이 지났다. 초가 안은 여전히 가난했고 마당 한켠엔 장작개비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향숙은 방에서 뒹굴며 중얼거렸다. 1달, 2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네. 이놈의 초가집은 비가 새고 먹을 것이라고 남을 뿐이야. 바보를 부려먹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이젠 지겨워 죽겠네. 그녀는 방 구석에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엿조각 몇 개와 낡은 비녀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다. 이게 다라니.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그 금을 훔쳐 달아난 게 아닌데. 밖에서는 영달이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려왔다. 향숙은 피식 웃었다. 참 한심한 놈. 하루 종일 나무나 패고 있으니. 하지만 언젠가는 여길 벗어나야지. 장터로 내려가면 길이 열릴 거야. 며칠 뒤 향숙은 말했다. 사방님, 저 장터에 좀 다녀올까 해요. 장터를요?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혀요. 장터에 나가 일거리라도 찾아볼까 하는데. 영달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시오. 다만 조심은 하시구려. 향숙은 웃으며 산길을 내려갔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다. 향숙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막걸리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일거리를 찾으려면 주막이 제일 나을지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낯선 사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얼굴이구만. 어디서 오셨소? 향숙이 고개를 돌리자 다부진 어깨에 수염이 성긴 젊은 사내가 잔을 들어 올리며 웃고 있었다. 그냥 잠시 묵는 중이요. 향숙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러나 사내의 눈길은 이미 그녀의 손끝과 옷자락을 훑고 있었다. 낯선 아씨가 이런 주막에 웬일이시오? 혹시 일거리를 찾으시는 건 아니고? 어떻게 아셨소? 허허, 보면 알지요.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더 주시오. 사내는 막걸리를 향숙 앞에 내밀며 말했다. 이 술은 제가 사겠소. 처음 보는 인연이니 한 잔 나누시죠. 향숙은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이 근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소? 산 너머에서 잠시 머물고 있소. 혼자요? 아니요, 서방이 있소. 그런데 일거리를 찾으시다니. 서방이 벌이가 시원찮은 모양이군요. 향숙은 대답 대신 술잔을 기울였다. 사내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춘복이라 하오. 이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품팔이를 하고 있지요. 그날 이후 향숙은 장터에 나올 때마다 슬며시 주막에 들렀다. 춘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둘은 막걸리 한 사발을 사이에 두고 웃음을 나눴다. 서방은 아씨께 잘해줘? 착하기만 하지요. 처음엔 그 착함이 고마웠는데 이제는 그게 족쇄 같아요. 춘복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그렇다면 서방을 떠나는 게 어떠오? 세상은 넓고 길은 많지 않소. 춘복은 품속에서 은자 몇 양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향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실 며칠 뒤 한양으로 떠날 참이었소. 생각이 있다면 함께 가시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내가 함께 있잖소. 춘복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향숙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 바보 같은 놈이랑 이 총구석에 더 있다가 미쳐버리겠어. 이 사내라면 함께 나가도 좋을지 몰라.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그날 밤 향숙은 초가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던 영달이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향숙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각시, 오늘은 일이 잘 됐소?
네, 뭐 그런 대로요. 그럼 다행이구려. 배고프지 않소? 죽을 끓여뒀는디. 또 죽이요? 난 됐소이다. 향숙은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영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각시, 오늘은 왜 그리 기분이 좋아 보이오? 에이, 별일 아니에요. 향숙은 조용히 웃으며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달이 검게 가라앉은 시각이었다. 향숙은 보자기에 엽전 면잎과 낡은 비녀를 챙겨 품에 넣었다. 영달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장작 타는 냄새만 희미하게 돌았다. 이 지긋지긋한 산속 생활도 이젠 끝이야.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춘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는 다 됐소? 예? 향숙은 보자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춘복과 함께 산길 아래로 조용히 걸어 내려갔다. 다음 날 새벽, 영달은 이불 옆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각시? 각시 어디 가셨소? 그는 초가집 주위를 돌고 산비탈과 냇가까지 내려갔으나 사람 지나간 흔적조차 없었다. 그날 오후 장터까지 내려가 묻고 또 물었다. 혹시 젊은 여인 하나 본 적 없으시오? 이름은 향숙이라 하는데. 마을 안악이 손을 털며 말했다. 아이고 영달이, 그 향숙이 말이제? 얘 보셨소? 봤지. 춘복이 그자랑 주막서 술 마시며 낄낄대더니 결국 둘이 눈 맞아 도망갔다더라. 또 다른 장정이 말을 보탰다. 장터 사람들 다 알구만. 새벽에 한양으로 떠났다 카던디? 그날로 그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밤이 되었으나 불도 피우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점점 허공을 향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어머니도 지키지 못하고 각시도 지키지 못하고. 그는 삶에 맥이 빠진 듯 터벅터벅 산길을 걸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니 눈앞은 이미 절벽 끝이었다. 살아서 뭐하리? 나 같은 놈은 이제 가도 될 터이니. 그는 천천히 절벽 끝으로 걸어갔다. 발끝이 허공에 닿을 무렵 누군가 그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안 되옵니다. 영달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남루한 옷차림의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무슨 연유인진 모르겠으나 그 목숨 그렇게 버릴 일 아니외다. 영달은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다. 왜 나를 붙잡았소? 사람이 사람을 그냥 눈앞에서 죽게 둘 수는 없잖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달의 팔을 더 꼭 붙잡았다. 보따리 끝에서 찢어진 천조각이 바람에 흩날렸다. 절벽 끝에 선 영달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하오? 사람도 못 지키고 사람한테 버림받고 바보인디 쓸모도 없는디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옳지요. 그는 눈물을 훔치며 한 발을 내디디려 했다. 그러나 여인이 그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안 되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버리면 다시 살아볼 길도 없지 않겠소. 영달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놔두시오. 목숨 살려준 건 고맙지만 나 같은 놈 붙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저도 잃은 게 많습니다. 하오나 죽을 자리는 아니지 않소. 그 말에 영달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울었다. 바람이 절벽을 스쳐 지나갔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결국 영달은 그 여인을 데리고 초가로 돌아왔다. 그러나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은 영달은 그녀에게 따뜻함을 나눌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저희 집에 오래 계시지는 마시오. 저는 이제 사람을 못 믿겠소.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오나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사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흐느끼듯 말했다. 저희 집 여종이 아버님과 오라버님께 누명을 씌우고 집안 폐물을 몽땅 훔쳐 달아났사옵니다. 아버님은 그 충격에 쓰러져 돌아가시고 오라버님은 옥에 갇히셨사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훔쳤다. 그 모습에 영달의 마음 깊은 곳이 서서히 흔들렸다. 그래도 때 되면 떠나시오. 내가 그리 살려드릴 만한 사람은 아니니. 며칠이 흘렀다. 여인은 말없이 살림을 거들었고 영달은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 둘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영달이 장에 간 사이 여인은 방안을 정리하다 낡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펼쳤다. 햇살에 반짝인 순간 여인의 손이 멈췄다. 아니, 이건 여인은 손을 떨며 속삭였다. 설마 저 사람이... 마침 문이 열리고 영달이 들어왔다. 여인은 댕기를 손에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이 댕기 어디서 났소? 그건 옛날에 어떤 아씨가 줬소. 어떤 아씨요? 말해서 다칠 뻔했는데 내가 막아드렸지요. 그때 준 거요.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아씨 이름 혹시 기억하오? 이름은 수연이라 했던가? 그래요, 수연. 그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오자 여인은 댕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네가 정말 영달이니? 나야 수연이. 네가 구해줬던 그 수연이. 영달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그제야 모든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럼 수연 아씨?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네가 살아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여겼다. 그날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야. 그 대가로 네 인생이 무너졌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고 편히 살 수 있겠느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지었다. 서로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수연을 만난 뒤 영달의 삶은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영달의 귀에 담장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달이 고개를 돌리자 해진 겉옷을 걸친 여인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향숙이었다.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발은 흙투성이었으며 두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영달은 도끼질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어섰다. 향숙이? 그녀는 영달을 보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방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일년입니다. 향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땅에 머리를 박았다. 서방님, 나 좀 살려줘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그 산에 춘복이란 놈, 제가 믿은 죄입니다. 저를 한양으로 데려가서는 돈 받고 여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목숨만 간신히 건져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영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바구니에 산나물을 담아 산길에서 내려오던 수연이 마당에 엎드려 오는 여인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자 숨이 멎었다. 너는... 향숙도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씨가 여길 어찌... 수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영다리까지 속인 것도 네 짓이었더냐? 이 꼴로 살려고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금은 패물까지 들고 달아났냔 말이다. 아씨, 죽여도 말이 없을려니옵니다. 아씨 댁이 망한 것도 모두 제 탓이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때문에 아버진 돌아가시고 오라버니는 옥살이를 했다. 우리 집안을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고개 한번 숙인다고 죄가 씻길 줄 아느냐? 죄는 죽어서도 갚겠소.
다만 한 번만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시오, 아씨. 영달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 사이에 더는 인연이랄 것도 없소. 그러니 조용히 떠나시오. 향숙은 마지막으로 수연 앞에 엎드렸다. 아씨, 나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도 사람 노를 못할 것이오. 그녀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햇살이 비칠 무렵 그녀의 뒷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수연은 조용히 다가와 영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때 네가 날 살렸지. 이젠 내가 네 옆에 서 있을 터이니 지난 일은 다 흘려보내고 앞으론 우리 같이 살아보자. 영달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 같은 놈도 그리 살아도 되겠소? 수연은 작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달의 눈가에서 그동안 말라붙어 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렇게 영달과 수연의 삶은 겨울 끝자락에서 다시 봄으로 향하고 있었다.